반갑습니다. 락터 이재준입니다. 제가 산모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밀가루하고 과일을 제가 먹지 마라 또는 많이 줄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임신을 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여러 종류의 음식들이죠. 그 종류 중에서 제일 먹고 싶고, 그리고 자꾸 눈에 가고 생각이 나고 떠오르고 이런 것들이 주로 어떤 음식이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탕으로 이루어진 음식입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밀가루와 과일이죠. 물론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밀가루와 과일로 대표가 되는 이 설탕이라는 음식이 왜 임신기간 중에는 유독 많이 땡기고,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섭취를 했을 때 어떤 영향, 아기한테나 본인의 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통 호모사피엔스라고 말하는 인류 역사는 25만 년 또는 30만 년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저희 과학자들이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25만 년 전에 세팅이 되어 있는 호모사피엔스의 몸이 현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몸과 별반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말은 25만 년 동안 우리 몸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변화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현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동안 살아왔던 인류 역사를 되짚어 보면 대부분의 경우 이제 동굴 속에 살 때부터 시작해서 농경사회, 중세시대, 그리고 근세 현대까지 이르는 시간 동안에 대부분 굶주리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왕이나 귀족들은 굉장히 호의호식하면서 살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상생활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뭔가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농사를 짓거나 또는 밭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뭔가 만들고 있거나 채집을 하거나 또는 무엇을 잡으러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몸을 쓰면서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런 에너지를 충당시킬 수 있을 만큼의 음식들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는 끊임없이 굶주렸고, 결국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과 같이 굶주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굶주림이 아직도 지구상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몇몇 우리나라와 같이 그렇게 크게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그런 선진국 또는 잘 사는 나라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지구상에는 태반의 사람들이 하루 한 끼 또는 굶주림의 기하에서 끊임없이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굶주림이 끊임없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의 생존 전략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특히 이제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아기를 가진 산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산모는 어떤 음식들이 가장 생존 전략에 뛰어난 음식일까요? 그것은 바로 설탕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와 과일로 제가 대표되는 그런 설탕 종류의 단맛이 나는 음식들은 몸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임신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뱃속에 든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방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 몸 또는 아기 몸에 자기 스스로 막 저축을 하는 이유는 다가올 기아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아는 24시간이 되든 48시간이 되든지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 했을 경우에 몸에 저축해 놓았던 여러 가지 지방, 그리고 그 지방들을 녹여서 열량으로 쓰고 여러 가지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몸을 만드는 데 쓰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또는 굶주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25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가 만들어 놓은 이 우리 몸의 전략, 그리고 이 저축하는 이 모습들은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10달 동안 임신을 하는 동안에 굶주리지 않고 너무나 많은 음식들이 주위에 널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머릿속에서 또는 몸이 자꾸 뭔가를 저걸 먹고 싶어, 뭐 지나가면서 음식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섭취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그 상황,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섭취를 하게 되면 산모라는 이유 때문에 아무도 남편이나 가족들이 제지를 하지 않죠. 왜? 산모나 아기를 위해서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양분들이 여러분들이나 아기한테도 좋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쓰이지 않는 잉여의 어떤 당분은, 특히 설탕 같은 경우는 몸에서 재빠르게 지방으로 변이가 됩니다. 그리고 10달 동안 쓰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체중이 많이 증가된 상태로 임신을 유지하고 아기를 놓게 될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겠죠. 예를 들어서 임신 중반기 넘어서 시행하는 여러 임당검사에서 요즘 불합격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서너 배가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저는 식생활과 운동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당뿐만 아니라 조기 진통, 그리고 살이 찌면서 따라올 수 있는 임신 중독증, 그리고 분만할 때 과다한 출혈, 그 다음에 회복할 때 감염, 회복이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하고 모두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기도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기도 과체중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다른 동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듯이 과체중으로 태어난 아기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그냥 정상적인 체중이나 정상 체중보다 약간 작게 태어난 아기들에 비해서 짧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했던 우리가 우량한 선발대회 같은 것들을 요즘 하지 않는 이유가 그동안 의학적인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돼서 태어났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일생을 연구한 코호트 연구 같은 경우에서 과체중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건강 상태가, 삶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산부인과에서 뭐 땡기는 대로 드세요, 원하는 대로 드세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열량, 많은 음식들, 특히 당 같은 걸 많이 섭취를 했을 때 충분한 운동을 해준다면 일정 부분이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몸에 들어가 있는 당들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쓰이고 그 남는 부분 조금 일부가 저축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먹기만 먹고 사실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부분 다 이제 저축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일례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전에 원시시대 때 동굴 속에 살았던 산모다, 또는 고대시대, 그리고 중세, 그리고 근대, 현대에 살았던 어떤 지역에 살았던 산모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그분들이 우리 선조들이죠. 우리 선조들이 임신을 했을 때 일반적인 평민들의 사람들이 했었을 어떤 활동량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임신 기간 중에 밥을 먹고 음식을 섭취하고 그리고 활동하는 활동량보다 아마도 최소한 5배에서 10배 정도 이상은 몸을 많이 쓰고 움직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영양분이나 섭취는 많이 되는 상황인데 그걸 쓰지 않고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쓰지 않는 상황에서 많이 축적이 되는 상황이 임신 10달 기간 중에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면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끊임없는 유혹 속에 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가다가 맛있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상점이나 음식점에 가서 뭔가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나 욕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건데, 그 순간마다 그런 음식들을 모조리 다 섭취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을 오히려 학대하고 여러분들의 몸을 속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이고 여러분들의 아기를 속이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여기서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욕망이나 갈망이 일어났을 때 그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식단을 조절하고, 그리고 식후에 운동을 해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락터의 의학사전을 좋아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락터의 의학사전에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구독을 굳건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은 제가 락터의 의학사전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